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방고시학원에서 재배학 식용작물학을 강의하고 있는 엄주만입니다. 오늘은 2021년 국가직 9급 재배학 식용작물학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총평을 하면은 이제 재배학 식용작물학 공이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든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없었고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강의할 때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출제가 돼서 굉장히 좀 쉽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문제 지문의 길이도 긴 것이 없고 보통 만약에 한 30초 정도면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었고, 단답형 형태의 문제도 많아서 한 2, 3초 정도도 해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도 꽤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한 점수는 거의 100점 정도가 되겠고, 실수로 한 개 정도 틀려서 한 95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이제 작물의 화성을 유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외적 환경 요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화성이라는 용어는 보통 이제 그 화학 분화하고 이제 개화를 합친 용어죠. 따라서 이제 개화를 유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외적 환경 요인에는 이제 답은 이제 온도와 일장이죠. 그래서 이제 식물은 이제 개화하는 데 필요한 일장인 장일, 단일 또는 이제 중성 식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온도는 이제 겨울철에 이제 저온을 경과해야만 이제 개화되는 그런 식물들과 같은 이제 추나처리 식물들이 있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온처리에 의한 이제 저온처리에 의해서 개화가 되는 식물들, 또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고온처리에 의해서 이제 개화되는 식물들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문제 보자마자 한 1초, 2, 3초 정도면 이제 해결이 가능한 문제죠. 따라서 이제 신품종의 종자 증식 체계는 제일 처음에 이제 기본 식물로부터 시작해서 원원종, 원종, 보급종 형태로 이제 보급이 된다. 증식해서 보급이 된다. 할 수 있는 문제에서 아주 간단한 문제였었고요. 이제 3번 문제는 우량 품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취약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용어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1번은 자연에 있는 유전 변이 중에서 인류가 이용할 수 있거나 앞으로 이용 가능한 것에 대한 이제 용어는 보통 이제 식물 유전자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2번 대립 유전자에서 그 빈도가 무작위적으로 변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체할 때 이제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에서 나왔던 용어인데 이제 유전적 부동이라고 하죠. 유전자가 이제 표류하는 것을 이제 부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소수 우량 품종으로 인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은 유전적 침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용어를 알고 있죠. 유전적 침식. 그다음에 4번에 이제 병해충이나 냉해 등 재해로부터 급격한 피해를 받게 되어서 작물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보통은 유전적 취약성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되게 쉬운 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4번도 종자 발화 과정에 대한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도 아무튼 교재할 때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언제든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기존에도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답은 1번에 이제 4번에 수분이 흡수가 되고 수분 흡수에 의해서 이제 수분에 의해서 분해 효소가 이제 활성화되고 배의 생장 개시에 의해서 이제 종피가 파열되는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이 이제 작물 후 내동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 내동성과 관련된 문제도 이제 여러 번 아주 강조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거의 틀릴 일이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번. 원형 단백질 내에 SH기가 많다. 이제 SS기보다는 SH가 많을수록 내동성이 증대되는 성질이 있죠.
그다음에 2번 원형지로 수분 투과성이 클수록 삼투압이 커지기 때문에 내동성이 증대시키는 요인이고요. 3번 세포 내의 전분과 지방 함량이 높다 그랬는데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따라서 뭐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분 함량은 낮을수록 지방함이나 이제 당 함량은 이제 높을수록 내동성이 커지죠. 그다음에 4번 원형지로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을수록 삼투압이 커지기 때문에 내동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는 이제 토양은 수분 항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기쁘기도 한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고, 여러분한테 PF 정도의 값은 높은 것에서 이제 낮은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해결이 잘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1번 최대 용수량은 모관수가 최대로 포함된 상태이고 PF는 이제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 용수량은 이제 포화 용수량이라고 하고 비가 온 뒤 중력수 같은 건 배수되고 모관수 내에 이제 최대로 수분이 포함된 상태의 수분 상태, 토양의 수분 상태를 이제 최대 용수량 또는 포화 용수량을 하고 PF 값은 0이고요. PF 값만 이제 주의해서 좀 보면 되죠. 그다음에 2번 포장 용수량은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상태의 수분으로 PF 값은 1.0이다, 2.0 내지 2.0이다 그랬는데, 포장 용수량 또는 이제 최소 용수량 또는 수분 당량과도 같은 개념이죠. 따라서 이제 PF 값은 보통 포장 용수량은 2.5에서 2.7 정도의 이제 값을 갖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3번 초기 이조점은 식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수분 상태로 PF 값은 양 3.9이다 이렇게 됐는데, PF 값은 맞는 내용이죠. 초기 이조점과 이제 영구 이조점이 있는데, 초기 이조점은 이제 포화 수분 상태에 두었을 때에도 포화 수분 상태에 두었을 때 식물이 이제 회복되는 상태의 토양 수분 상태를 보통 이제 초기 이조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포화 수분 상태의 이제 공기 중에 나도 이제 회복되지 않는 상태의 토양 수분 상태를 이제 영구 이조점이라고 하고요. 4번 흡습 개수는 상대 습도 98%, 약 25도씨에서 98% 정도 공기 중에서 건조 토양이 흡수하는 토양의 수분 상태이고 PF는 4.5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영구 이조점에 이제 PF 값은 4.2 정도의 값을 갖죠. 이런 것들 제가 교재할 때 워낙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라 쉽게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다음에 설명하는 원소를 up게 짝지은 것은, 가번의 이제 원소는 여러분들 쉽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해결했을 것 같고요. 내용 보면 이제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주로 화공유에서 이제 그 함량이 많고 배해충 저합성을 높이고 이제 수상태세를 좋게 하는 그런 원소. 그래서 이제 규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이 흡수를 해서 표피를 교절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잎을 꼿꼿이 서게 해서 이제 수상태세를 좋게 하는 그런 원소에 해당이 되죠. 가번 내용의 이제 원소는 이제 규소액이고요. 그다음에 나번의 주가작물에서 뿌리혹 발달이나 질소 고정에 관여하고 결핍되면 단백질 합성이 제외되는 그런 원소. 그래서 우리가 뿌리혹 발달이 관여하는 대표적인 이제 무기 원소는 황하고 붕소, 그다음에 몰리브덴, 코발트 등으로 여러분이 암기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자, 8번 작물별 안전 저장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이제 가공용 감자는 온도가 이제 3 내지 4도씨에서 상대 습도는 85 내지 90% 정도에서 이제 저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뒤에 설명된 내용은 이제 식용 감자에 대한 저장 조건이죠. 자, 보통 가공용 감자는 이제 교재에는 10도씨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이제 7 내지 8도씨에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사용하기 전 한 2, 3주 전에 한 20도씨에서 노트를 시켜서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변색을 적게 하죠. 보통 이제 저온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환원당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공 중에 이제 변색이 될 우려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식용 감자에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가공용 감자 같은 경우는 가공 중에 변색될 우려가 있어서 보통 좀 높게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원인은 이제 환원당 함량이 높아져서 그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고구마의 이제 저장 조건들도 이제 뭐 고구마하고 감자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했던 내용이라 뭐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고구마는 보통 이제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저장 온도도 13 내지 15도씨 정도, 상태 습도는 85 내지 90% 정도. 그다음에 3번은 이제 교재 엽근 체류로 나와 있죠. 상추는 이제 엽근 체류이기 때문에 근체류죠. 엽체류죠. 자, 엽근 체류의 이제 저장 온도는 여기서 4도씨, 수분이 많기 때문에 상태 습도는 이제 90에서 95% 정도. 그다음에 4번 벼도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장 온도는 15도씨. 그다음에 뭐 저장 습도는 뭐 15% 정도. 종자의 저장 습도는 15% 정도 이렇게 알고 있겠죠. 그다음에 상대 습도 저장할 때 상대 습도는 약 70% 정도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자, 9번 일반적인 재배 조건에서 탄산가스 시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 그랬고요. 1번 탄산가스를 시비를 하게 되면 CO2를 시비를 하게 되면 이제 시설 재배 과체류 이제 착과율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죠. 1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2번 시설 내 탄산가스 농도는 일출 직전에 가장 높다. 그래서 보통 탄산 시비는 하우스 내에서 이제 탄산 시비는 뭐 일출 후 한 30분 후 정도에 이제 2~3시간 정도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일출 직전에 가장 높고요. 3번 온도와 강도가 높아지면 탄산 시비 효과가 더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이제 CO2 외에 그래가지고 제한 조건들이 이제 온도와 강도니까 온도와 강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CO2 시용 효과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맞는 내용들이고요. 4번 탄산가스 공급 시기는 오전보다는 오후가 더 효과적이다 그랬는데 따라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탄산가스의 이제 시용 시기가 보통 이제 일출 후 한 30분 정도에 이제 2시간 정도 시비를 한다. 그래서 4번을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답으로 고르셨을 것 같고요. 자, 10번 원예 작물 수확 후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수분 손실은 대부분 호흡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랬는데, 수분 손실의 대부분은 이제 호흡보다는 이제 증산작용에 의해서 이제 보통은 일어나죠. 그래서 증산이 보통 이제 호흡에 의한 손실보다는 10배 정도 높죠. 증산에 의한 손실도 보통은 이제 기공에 의한 손실이 9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표피에 의한 손실이 한 10 내지 10% 정도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이제 증산에 의한 손실, 그 다음에 이제 증산에 의해서도 이제 보통은 기공에 의한 손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답은 틀린 질문은 이제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읽어보면 이제 수확 후에도 계속되는 호흡으로 중량이 감소하고 수분과 열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3번 수확 후 에틸렌 후숙이 되게 하는 그런 가스죠. 에틸렌 발생량은 비호흡 급등형보다는 호흡 급등형 과실에서 더 많다. 그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식량작물에 대한 원예작물은 수분 손실률이 더 크다. 종자 종류의 이제 식량작물보다는 이제 원예작물, 엽근체류나 이런 것들 종류, 그다음에 이제 뭐 수분이 많은 이제 과실류들에게 이제 수분 손실률이 더 크죠. 자, 11번 야생 식물에 비해서 재배 식물의 특성으로 이제 옳은 것은 앞에 이제 그 재배학에서 재배 일반 앞쪽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 내용도 워낙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 또 많이 다뤄봤던 문제라 뭐 답을 고르는 데는 뭐 10초 이상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번 열매나 과실의 탄립성,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종자나 식물체의 휴면성이 보통은 이제 야생식물이 크죠.
따라서 이제 뭐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2번 일정 기간의 개화기가 집중되는 형태로 이제 진화된 식물이 보통 이제 재배 식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이 맞고요. 그다음에 3번 종자의 발화 억제 물질이 적은 쪽으로 진화된 식물이 이제 재배 식물이고요.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기도 틀린 식물이고 답은 2번이고요. 자, 12번. 해충에 대한 생물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 뭐 비교적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번 기랑 미생물을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4번 천적을 이용한다든지, 뭐 워낙 강조했던 문제라 천적 이용하는 것은 생물적 방제에 속하죠. 자, 저항성 품종을 이용하는 것은 보통 이제 재배적 또는 경정적 방제 방법이 속하고요. 이번에 이제 생물 농약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뭐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생물 농약이 됐든 뭐 어떤 농약이 됐든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화학적 방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 방제 면에서는 제가 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화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은 3번으로 발표가 됐고요. 자,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뭐 여러분 보기 지문 있고 뭐 한 2, 3초 정도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죠. 2, 3초도 아니고 뭐 한 2초 정도면 해결이 가능했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 그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이고, 이 밑에 뭐 무수정 생식이라든지 이제 그 주신배 생성, 그다음에 무푸자 생식, 위수정 생식, 뭐 동정 생식 등과 관련된 아포믹시스에 대한 문제 그 개별적인 문제 형태로 뭐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아서 뭐 답을 고르는 데는 뭐 시간이 많이 소요된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작물의 생식 과정의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가 만들어져서 종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무수정 생식 등으로 이제 표현하는 용어는 뭐 아포믹시스죠. 아포 뭐뭐가 없는, 믹스 혼합이 없는 종자 형성, 뭐 이러한 용어이죠. 자, 14번 기지 현상과 잡구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담리작을 하게 되면 담리작으로 채소를 재배하면 기지 대책이 되죠. 기지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고요. 3번 순산포식 농법은 휴한기에 두거나 녹비 작물을 재배한다. 여기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교재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다. 로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순환농법과 이제 순환농법을 좀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제 휴한농법은 지력 회복을 위해서 포장을 여러 개로 이제 나눈 다음에 한 해 정도는 이제 지력 회복을 위해서 이제 휴한하는 그런 형태의 농법.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지력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비워두는 거죠. 그래서 지력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법은 이제 휴한 농법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수한 농법은 지력 증진을 위해서 거기다 이제 특화 작물이나 이제 녹비 작물과 같은 작물을 재배해서 이제 지력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이제 하는 농법이 이제 순환 농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휴한 농법은 이제 순 산포식. 순환 농법에는 이제 계량 산포식 또는 노폭식 등은 이제 순환 농법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제 휴한기에 두가 작물이나 녹비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는 이제 순환 농법에 해당이 되고, 이제 계량 산포식이나 노폭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순 산포식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냥 휴한하는 형태로 놔두는 것을 의미를 하죠. 따라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엔작장애로 1년 휴작이 필요한 작물은 시금치, 파 등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경작물이나 피복작물을 윤작을 하면 작초 경감 효과가 있다. 뭐 피복작물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이제 선점 현상을 이용해서
어떤 작물이 미리 들어와서 생육을 하고 있으면 다른 잡초들이 들어와서 생육하기가 힘든 그런 효과를 이용하는 거고요. 중경작물은 어떤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마찬가지로. 자, 15번. 뭐 15번도 이제 식포식물, 쓰리식물, 그다음에 양수, 음수 등과 같은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강조 많이 했던 내용이라 뭐 답을 고르는 데는 뭐 어렵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를 보면 이제 식물의 광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C3 식물은 C4식물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보상점과 포화점이 모두 낮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C3 식물은 이렇게, 그다음에 C4 식물은 이제 이런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C3 식물이 이제 C4 식물보다는 보상점은 높고 포화점은 낮죠. 따라서 1번 지문은 이제 잘못된 지문이고요. C3 식물이 C4 식물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높고 포화점은 낮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지문이 될 거고요. 2번. 주로 이제 그 광호흡을 하는 조건에 관련된 지문인데 2번 고강도, 고온 고강도 조건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농도는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고 산소 농도가 높을 때. 그래서 보통은 이제 C3 식물은 그 효소가 CO2를 고정하는 효소가 이제 루피스코라는 그런 RBP 효소뿐이 없기 때문에 그 산소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광호흡을 하는 그런 이제 식물이 이제 C3 식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C4 식물은 PP 카르복실라제라는 이제 CO2 친화성이 아주 높은 그런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적은 농도의 이제 CO2 조건에서도 이제 그 CO2를 고정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식물이 이제 C4 식물이죠. 따라서 이제 2번은 틀린 지문이죠. 고온 고강도, 강광 고온은 맞고요. 산소 농도는 높고 CO2 농도가 낮을 때 광호흡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번. 일반적인 재배 조건에서 온도 계수는 이제 저온보다 고온에서 크다. 온도 계수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고온보다는 이제 저온에서 크죠. 3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따라서 온도 계수라는 것은 이제 온도 10도씨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식물의 이제 물리화학적 증가 배수를 이제 온도 계수라고 하는데 고온보다는 이제 저온에서 높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양지식물은 음지식물에 비해서 이제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모두 높다. 그래서 우리가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 양수, 음수를 이제 광보상점, 포화점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음수, 음지식물 또는 양수. 따라서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는 이제 광보상점도 높고 광포화점도 높죠. 따라서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고요. 자, 16번 1제곱미터에 대한 배후 수량 구성 요소가 다음과 같을 때 시바르당 수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이렇게 되는데 시바르는 1000제곱미터죠. 따라서 수량은 이제 유효분할 수가 400개니까 400 한 이삭당 영화 수가 이제 100개니까 이제 100 곱해주면 되고요. 중숙률이 이제 80%니까 이제 0.8. 그다음에 천립중이 이제 25g이니까 개당 무게는 25g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0제곱미터당 10아르당 이제 수량이니까 이제 여기다 1000을 곱해주면 전체 수량이 나오죠. 그래서 막 이렇게 지워지고 80만 g이 나오는데 이제 800kg이 되죠. 그래서 뭐 답은 4번이고요. 뭐 계산식 문제인데 뭐 간단한 문제였었고 한 20초 정도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죠. 산수 문제니까. 자, 17번. 조합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용어에 대한 설명 드리고요. 1번 내용은 이제 상호순환 선발법을 통해서 일반 조합 능력이라든지 특정 조합 능력을 계량할 때 상호순환 선발법을 이용을 하죠.
그다음에 일반 조합 능력은 어떤 자식 계통이 다른 많은 검정 계통과 교배되어서 나타나는 일대 잡종의 조합 능력의 평균 조합 능력이죠. 평균 잡종 강세 정도를 의미를 하죠. 일반 조합 능력에 대한 용어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3번. 자, 조합 능력이라는 것은 일대 잡종이 잡종 강세를 나타내는 교배치는 상대적 능력을 조합 능력이라고 하죠. 조합 능력에 대한 용어고요. 그다음에 4번. 특정 조합 능력은 뭐 특정 계통과의 이제 그 잡종 강세 정도를 의미를 하는데, 주로 이제 특정 조합 능력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교배라든지 그다음에 이면교배야 뭐 특정 조합 능력, 일반 조합 능력을 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고, 따라서 이제 다계교배보다는 이제 뭐 단교배나 이면교배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한다. 따라서 이제 4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자, 18번. 아조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뭐, 아조변이 내용도 제가 뭐, 한문의 뜻으로 설명을 잘 드렸던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싹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가지 등의 이제 변이가 생긴 형태를 의미를 하고, 싹이나 가지 등은 이제 체세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번 지문에 보면 주로 생식세포에 일어나는 돌연변이다 그랬는데, 주로 체세포 돌연변이에 해당이 되죠. 아조변이는. 교체할 때 뭐 좀 강조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2번. 생장점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주로 많고, 3번. 핵가지에서 생기는 돌연변이의 일종이죠.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이제 아조변이의 이제 뜻이기도 하고요. 주로 사과의 품종 중에는 이제 후지나 신고, 배 품종 중에 신고 등은 주로 아조변이에 의해서 육성된 품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답은 뭐 1번이 될 거고요. 자, 19번. 작물 후 생육에서 변온 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뭐 19번의 내용도 뭐 나올 때마다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대부분은 이제 식물들은 이제 변온 조건에서 생육이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뭐 개실이나 생육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고, 맹류만 예외라 그랬죠. 따라서 답은 3번에 이제 맹류는 주로 야간 온도가 높고 변온 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 개화가 촉진되는, 주로 이제 변온 조건이 아닌 조건에서 이제 개화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예외적인 작물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번은 고구마는 변온보다 30도씨 하원에서 궤근 형성이 촉진된다. 주로 이제 뭐 30도 정도보다는 29도에서 20도 내지 이제 야간에 한 20도, 그다음에 이제 주간에 한 29도 정도 이제 변온 조건에서 이제 궤근 형성이 촉진된다. 뭐 교재는 이렇게 돼 있죠. 2번. 감자는 밤후 기온이 10 내지 14시 정도로 주로 낮은 저하되는 변온 조건에서 이제 궤경 발달이 이제 촉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번. 벼는 밤낮의 온도차가 작을 때 등숙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벼도 주로 등숙기에는 밤낮의 온도차가 클수록 등숙이 유리한 그런 작물이죠. 그래서 보통 초기에는 한 20도씨, 후기에는 한 10도씨 정도의 야간 온도에서 주로 등숙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20번. 자, 종자의 형태나 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 종자가 발화할 때 배반은 배유의 영양분을 배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알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배반이죠. 아니, 배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 부분에 본엽, 유분, 유화 등이 이제 분화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배반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제 배반의 역할은 이 배유의 양분이 분해돼서 이쪽으로 이제 배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배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번. 벼와 겉보리는 과실이 영의 겉껍질에 쌓여있는 영과 형태의 종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맞는 지문이죠. 3번. 쌍떡잎 식물의 저장 조직인 떡잎은 유전자인 3인이다 그랬는데, 저장 조직의 이제 종자의 형태를 보면 이제 배유
배의 이제 유전자형 핵상은 이제 2N이죠. 배유가 3N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체세포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형이 3N이 아니고 이제 2N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옥수수 종자는 전분 세포층이 배유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종자 형태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배학 기출 문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